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5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저는 사무처장 신유리입니다. 김나래입니다. 호법. 뭔가 김나래 씨가 제일 빼기 좋은 것처럼 들립니다. 이 목소리에 김나래입니다. 근데 너무 새침했나요? 너무 아니 뭐라 그럴까 멋있다고나 할까? 아유, 감사합니다. 상큼하다고나 할까? 젊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기운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중에. 자, 오늘 사실 미디어 탈곡기에서는요, 신미 처장님이 처음이세요. 네, 왜냐면 그전에는 이봉우 팀장 있을 때는 이봉우 팀장 둘이서만 계속 진행했고, 네. 이봉우 팀장이 나간 이후에는 그 활동가들이 자기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아마 앞으로는 자주 신미 처장님이 나오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논평이나 이런 것들, 네. 민원연의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민원연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거는 신미 처장님 본인이 말해주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행동대장. 그래서 신미 처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하고 최근에 인터뷰 저희 네. 민원연 소식지에 들어가는 인터뷰도 이제 신미 처장님이 진행하시니까 저희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또 미디어 탈곡기로 출연하는 건 처음이니까요. 그래도 좀 상큼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 상큼했어요. 오늘은 이제 왜 처장님을 모셨냐면은 저희가 요즘 가장 힘있게 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채널A의 검언유착 네. 관련 의혹.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민원연은 어떻게 이 일에 있어서 앞으로 지금까지 하던 일 이상으로 또 무엇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쭉 총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일단은 순서를 좀 얘기해 볼게요. 채널A 협박 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은 3월 32일 MBC 보도로. 였고요. 이후에 민원연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이제 공론화했는데요. 4월 7일에 이동재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이 아닌 이제는 누군지 이름을 알게 말할 된 수 있는 그의 이름. 한동훈 검사에게 그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협박죄로 이제 우리가 고발장을 네. 접수했고요. 그리고 6월 15일에는 또 한 번 2차 추가 고발을 했죠. 추가 고발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 사건에 연루됐을 거라고 강력하게 의심되는 홍성규, 배혜림, 백승우 기자 이 세 명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채널A가 그 와중에 진상조사위원회 그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었죠. 5월 25일. 그렇죠. 5월 25일에 했었죠. 하나만 더 말하면 채널A에서 지난 6월 25일에 그 지난주 목요일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는데요.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걸 보고 참 쟤네들끼리 자르면 다요? 쟤네들끼리 엄중하다고 하면서 엄한 징계를 하면 다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이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지금 일정은 우리 대표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두 차례 고발을 해요. 근데 이제 민원연이 왜 고발했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MBC에서 3월 31일 첫 보도로 이 사안이 알려지고 나서 이게 검언유착은 특히 당시에 이제 고위급 검사가 연루된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에 이 채널A는 사건이 두 가지가 본질 아닙니까? 협박 취재하는 협박을 네. 했죠. 또 하나는 고위급 검사와 기자가 네. 공모를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이게 검찰에서 감찰 대상인 거죠. 네. 감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왔고 실제 감찰부에서 감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총장님이 이거를 인권부에 배당을 합니다. 네. 예, 인권부에 배당을 해서 그러면 인권부에 배당이 돼서 그러면 잘 이 사안에 대해 검언유착에 대해서 조사가 됐냐 안 되고 흐지부지 되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검언유착에 대한 이거는 진짜 한국 언론사상 이런 오점을 남긴 일이 진짜 드물잖아요. 네. 근데 이 일이 유야무야 되면은 검언유착, 또 뭐 협박 취재 이 사건의 본질이 진상규명이 안 될 거라는 우려가 언론계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민원연이 이 사건이 묻히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고요. 서울중앙지검에서 통상은 고발이 되면 사건 배당이
어디가 맡아서 해라. 이게 하루 이틀이면 배당이 되는데 저희가 4월 7일 날 고발을 하고도 6일 정도 배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배당이 안 돼서 저희 매일 전화하죠. 왜 안 되냐고. 그러고 다행히 이제 형사 일부로 배당이 됐는데 지금 돌아와서 검찰에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니 사실은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수면 위로 올려서 수사할 의지가 당시에 검찰 내에서 없었다? 크게 없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민원연이 고발을 하지 않았다면 유야무야. 인권부에서 유야무야 묻혀버릴 뻔했던 사안이라고 예,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4월 7일 고발장 접수하고 나서 채널A가 그 채널A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미진했어요. 네, 그죠? 네.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됐었고 압수수색이 4월 28일, 그렇죠. 예, 29일, 30일 이렇게 되는데 압수수색도 사실 효과가 없었죠. 없었죠. 다 막고 있었고 가져가지 못하게. 네, 그때 기자들이 언론자유 침해한다고 네. 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이 이게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 계속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고 채널A는 56일이 되도록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결과 밝히겠다고 네네. 했는데 안 나왔죠.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채널A 앞에 가서 또 기자회견을 했죠. 그렇죠. 그날 밤에 나왔죠. 부랴부랴 방송통신위원회로 보고서를 가져갔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자기네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때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핵심은 윗선 개입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기자 개인의 과도한 취재 욕심에서 특정 욕심에서 비롯됐다. 이게 이번 6월 25일 채널A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거하고 일맥상통한 결과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게 수사가 뚜렷할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진상조사위원회 채널A 보고서에서도 어쨌든 홍성규 사회부장, 배혜림 사회부 차장은 보고받았다. 네네. 그리고 취재 지시도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동재 기자 혼자 취재한 걸로 저희는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백승우 기자랑 계속 네네. 같이 처음부터 취재를 했고 그래서 네. 저희가 3명을 추가 고발했는데 이 결정적인 이번에 그 증거가 이 백승우 기자가 가지고 있던 녹취록이죠. 녹취록이 네. 대환 녹음이 나왔던 거고요. 네. 네, 이 윗선 개입 특히 채널A에서 조직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취재 지시와 또 이 전반에 대한 게 이루어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밝히기 위해서 2차로 고발을 했던 거고요. 네. 네, 이러는 와중에 그 성명불상의 검사장께서 계속 그분이 연루된 정황과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고 드디어 본인께서 실명으로 나는 피해자다. 나는 이 사건과 네. 관련이 없다라고 하셨고 그분의 이름이 한동훈 검사장님. 네. 그리고 지난주 6월 25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겠다고 하여서 인사조치가 돼서 지금은 다른 그렇죠. 기관으로 가셨죠. 근데 그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본인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 개인 성명 그거 네. 낸 걸 보니까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뭔가 자기는 정말 억울하다. 완벽하게 전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 피해자다. 이렇게 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근데 오. 그분이 그렇게 피해자라고 했으면 사실 여기 지금 저 채널A가 이번에 징계받은 사람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입니다. 그러면 이 채널A 보도국에 특히 법조팀을 중심으로 한 사회부에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진술하거나 채널A에서 진상조사 보고서 낸 게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과연 누가 지금 진실이 아닌지 그 정황에 대해서는 뭐 이제 법무부가 직접 감찰했으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이 피해자고 이거는 다 기자가 지어낸 거다 이렇게 네네. 하는데 하는데 그 진실은 곧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오늘 사실은 그 가장 메인 주제는요. 이 채널 A의 자체 징계 우리가 참 할 말 사실 길게 말할 것도 없어. 기가 막히다 뭐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진행 상황을 네.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지금 징계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이동재 기자는 해고고요. 그 다음에 이동재 기자가 처음부터 취재를 같이
했던 기자 백승우 기자는 견책입니다. 그리고 법조팀장이자 사회부 차장인 배혜림 차장은 정직 6개월, 그 다음에 홍성규 사회부장 정직 3개월, 그리고 이제 보도본부를 총 지휘하는 정용관 부본부장과 김정한 보도본부장은 감봉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근데 백승우 기자 견책이잖아요. 견책은 그냥 야 너 앞으로 조심해 이 정도가 견책 아닌가요? 그렇죠. 너 조심해. 너 그러지 마. 그 징계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징계는 징계죠. 이제 징계는 징계인데 아주 이런 거를 우리가 경징계라고 하죠. 예. 중징계는 아니고. 예. 사실 이번 사안은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왜냐면 이전에 요거 저희 채널에 자체 나오기 전에 그 주에 한국기자협회에서도 징계가 네. 있었습니다. 네. 한국기자협회에서는 일단 영구이 제명이요? 예. 재가입을 못하는 이동재 기자 이렇게 다 됐는데 이 배혜림 차장하고 홍성규 부장은 이 와중에 본인들이 탈퇴를 해버렸어요. 네. 징계를 하려고 했더니 탈퇴해버리면서 이거는 기자협회가 이런 취재와 언론의 자유까지 니네가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본인이 조직된 기자협회를 탈퇴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도 상당히 이건 엄중하게 본 거거든요. 네. 엄중한 범죄로 기자와 한국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린 아주 중한 범죄다 이렇게 봐서 중징계가 내려진 거죠. 다시는 기자협회 회원가입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엄청 불명예스러운 네네. 일이거든요. 그랬는데 정작 당사자인 채널A에서는 이동재 기자 한 명만 해고하고 나머지들은 사실 다 견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징계냐. 그다음에 감봉. 예, 이것도 가볍죠. 그다음에 정직 3개월과 정직 6개월인데 정직이라는 건 사실은 직을 못하는 거예요. 부장이나 차장을 못하는 건데 이게 사실 뭐 한쪽에서는 이것도 뭐 경징계는 아니다 이러지만 저희는 그 책임에 비춰볼 때 데스크가 언론사에서 어떤 일이든 벌어지면 사실은 데스크가 책임을 지는 거죠. 예를 들면 민원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집니까? 여기 대표님과 저죠. 네. 근데 데스크. 근데 일선 기자는 해고해버리고 실제 이거 진두지 맡은 사람들은 감봉하고 정직밖에 안 내렸다는 건 꼬리 자르기다. 네, 이거는 모든 잘못을 이동재 기자가 다 책임을 전가하고 이건 너 잘못이야, 이동재 한 명의 잘못이야 이렇게 몰아가는 건데 이거 전형적인 이제 꼬리 자르기고 왜 이렇게 한 명한테만 이렇게 몰아가냐? 지금 채널A가 4월달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그 방송 재승인 받는 과정에서 예, 예. 이 사건이 아주 엄중한 방송의 공적 역할과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이 발생이 되고 이제 드러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네네. 있으니까 윗선이 개입됐다 이러면은 이런 조직적 범죄를 한 언론사에 방송의 자격을 줄 수 없으므로 취소 조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이 기자 개인의 일탈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징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말한 것처럼 말도 안 되니까 누가 봐도 너무 봐주기고 꼬리 자르기라고 네,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은 어땠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의 언론 대부분 미국 언론 하면은 이제 상업 언론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미국은 수정 헌법 제1조에 언론의 자유를 헌법 1조에 넣을 만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데요. 그런 나라에서조차 이 뉴욕타임즈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즈는 다들 아실 겁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몇 년 전에 인터뷰를 조작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자가 아마 그게 총 40몇 건에 달하는 기사를 나중에 조사해 보니 취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심지어 인터뷰는 다 조작이 돼 있고 이런 사례가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 뭐 기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졌고요. 중요한 거는 편집인이 물러났다는 거예요. 편집인과 편집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뉴욕타임즈 회사가 이건 사회적 그렇죠. 책임을 지고 책임자가 물러나는 그리고 우리 저희 회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흑인 인종차별에 이제 항의하는 시위들이 전국 미국 전역으로 지금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흑인의 저의 목숨도 소중하다 이거에 빗댄 구호를 일면에 다른 사안에다가 그 슬로건을 그 일면 톱기사 제목으로 쓴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비난을 받자
이 그 44명의 기자들이 편집인한테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냐. 그러고 바로 사과를 하고 회사가 사과를 하고 편집인이 물러나죠. 책임을 지고. 예. 제가 찾아보니까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여기서 제목을 뭐라 썼냐면 Buildings Matter 2라고 쓴 거예요. 예. Black Lives Matter 뭐 그렇게 지금 구호가 외쳐지고 있는데 그걸 따와가지고 빌딩도 중요하다 이렇게 써버리니까 그렇죠. 문제가 그게 됐던 건축 거죠. 관련한 기사였다고 네.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바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상업 언론이라 해서 우리가 뭐 미국은 되게 뭐 상업적이야 언론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언론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책임 있는 모습은 우리가 그런 면은 본받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채널A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징계도 나왔고 그 전에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도 나왔고 또 2번에 걸쳐서 메인 뉴스 통해 가지고 유감도 표명했는데 단 한 차례도 회사에 어떤 책임 있는 보도국의 간부든 회사의 임원이든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유감을 표현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죠. 없죠. 왜냐하면은 저녁 종합 뉴스에서 계속 그런 공식적인 멘트만 앵커가 하는 거지. 네. 2번인가 한 거잖아요. 처음에 곧장 MBC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진상조사 보고서 나왔을 때 한 번 얘기했고, 한번 그때 사과라는 단어 네. 딱 한 번 쓰고 네. 그리고는 한 번도 책임자가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죠. 언급한 바가 없다는 거고 저는 사실 보도본부장 또는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 조건부 정도는 하겠지라고. 네. 조건부 재승인해준 음.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없었다는 거죠. 네, 안타깝네요. 근데 이렇게 한국 언론이 이렇게 뭔가 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언론개혁 얘기할 때마다 뭐 방통위는 뭐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검찰은 뭐해 이렇게 힘 있는 곳에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외국이 그거를 꼭 그 힘만으로 제도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언론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 그런 뻔뻔한 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그 어떤 불신 이게 정말 무섭게 다가올 수 있는 네. 분위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이 언론인들은 정말 시민의 목소리에 정말 귀를 안 기울인다.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배째 이런 태도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한국 언론이 요즘에 각종 이렇게 언론에 관련한 조사에서 보면 지금 신뢰도가 전 세계적으로 꼴찌죠, 매우 꼴찌. 낮은 수준. 네. OECD 국가에서도 꼴찌예요. 네, 네. 불명예스러워. 예, 매우 불명예스러운데 이거는 이렇게 언론 스스로가 자기 신뢰를 낮추는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에서 저는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 언론 사례를 들 때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오보를 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바로잡습니다 정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외국 언론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네.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오보 낸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정정을 내고 또 그 바로잡으려는 노력들을 보이는데 한국 언론들은 또 너무너무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그렇죠. 있는 게 요즘에 허위 조작 보도 또는 일명 가짜뉴스라고 하는 그런 보도 태도보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 이게 더 신뢰를 잇는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자꾸 드는 생각은 정말 한국 언론은 그러니까 언론 개혁을 당해야 된다. 시민으로부터. 그렇죠. 당해야 된다. 스스로 언론 개혁할 힘은 없다. 개혁을 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자꾸 들어요. 채널A도 이번에 사실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히려 시청자나 국민들이 채널A에게 기회를 더 주자 이렇게 했을지도 그렇죠.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금 저희 국민들이 언론이 개혁돼야 된다라고 심지어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네. 된다는 여론이 80%까지 오르는 게 언론을 국민들이 먼저 언론을 이렇게 실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언론 스스로가 먼저 실망을 줬던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스로가 반성하고 개혁할 기회는 정말 너무나 많이 줬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한다면 못 한다면 결국은 뭐 시민들에 의해서 개혁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일단은 채널A 스스로 내린 이 징계와 그 뭐 취재윤리 위반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일단 정리하고 사실은 네. 이 사안이 검찰에서 밝혀져야 되는데 진상이 지금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지금 일단 검언유착 의혹, 오늘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포렌식 들어갔다고 네. 예, 보도가 오늘이라 나왔더라고요. 하는 지금 방송 녹화 중인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네. 포렌식 이제 조사 들어갔다 하니까요. 거기서 또 그동안에 뭐 내용들이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거라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일단,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 엄정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지금 일선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조건에도 지금 대검찰청과 윤석열 총장님이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막 중간에 뭐 전문 그 수사 자문단 도입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수사가 어떠한 방해 받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수사 과정에서 채널 A의 윗선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느 만큼 이루어졌는지, 이게 그 과정에서 검찰이 지금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하고 어떠한 또 유착과 공모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게 그 정황으로서가 아니라 그 증거로서 네. 밝혀져야 될 거고 철저한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검언유착 의혹도 좀 속 시원하게 해명이 될 것이고 진상규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협박 취재 기자가 취재원을 그렇게 예, 협박하고 강요해서 어떤 특정 정치인의 비리를 만들어서라도 털어놓으라고 이렇게 했던 그 사건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사실 저는 이거는 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네. 이동진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 자문단 네. 이거를 또 수용을 했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이게 유례 없는 일이라고 못 하더라고요. 믿겠더라고. 아니 이걸 하다니 이건 정말 검찰을 정말 믿을 수가 없네. 난 그동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굉장히 뭐 한계가 있지만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 속내를 좀 기다려봐야지 그랬는데 이걸 듣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이 특히 이게 대검에서 한 거죠. 네. 그 대검이 이 사건에서 이동지 기자를 돕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에 네.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전문수사 자문단이 왜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으로 튀어나왔냐라고 하면 이 한동훈 검사장, 이동재 기자, 백승우 기자 3명이 2월 13일 윤석열 총장이 부산 고검 지검 방문하던 날 거기 동행을 합니다. 여러 이제 법조 기자들이 따라갔는데 이 이동재 백승우 기자는 윤석열 총장의 그 지방검찰청 방문만 취재한 게 아니라 따로 한동훈 검사장을 따로 만납니다. 만났대요. 만나서 셋이 얘기를 하죠. 그게 백승우 기자 휴대폰에 녹음이 됐고 그 녹음 파일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가 되면서 결정적인 이 검언유착의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물론 이제 조선일보는 안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윤석열 총장이 받습니다. 네. 받고는 나는 앞으로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 대검 부장회의에서 수사 지휘를 해라. 그게 6월 4일입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6월 14일 일요일 날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가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을 해달라고 진정서를 냅니다. 일요일 날 냅니다. 그것도 일요일 날 내고 본인이 나 이거 냈어요라고 기자들한테 또 사방팔방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문수사 자문단이 요청을 했다라는 게 또 기사로 대대적으로 뜨는데요. 사실은 전문수사 자문단은 지휘라인하고 수사팀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에 수사팀에서 요청하거나 지휘라인에서 요청하거나 또는 지방검찰청의 인권 담당관이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였지 피의자 측에서 소집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 피의자 측에서 요청을 하면
검찰 수사받고 있는 누구나 나 수사 공평하지 않아. 나 이 수사 문제 있다고 그쵸. 생각해. 다 요청해버리면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권한도 없는 이 일을 신청을 6월 14일 일요일 날 하는데요. 이 대검찰청에서 신속하게 5일 만에 전격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검 부장위에서 뭐 토론 끝에 경론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다음날 밝혀졌죠. 대검 부장위에서는 결론을 못 냈는데 윤석열 총장이 밀어붙여서 자문단 소집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그 결론은 결국은 윤 총장의 가장 핵심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그 소환이 임박해 이 일선 수사팀에서 소환해야 된다, 소환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동재 기자는 핵심적 증거가 나왔으니 구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직전에 이루어진 조치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 민원연에서는 사실 이게 법률적 근거도 없어서 이거는 상당히 위법한 조치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측근 구하기를 넘어서 이거는 너무나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 밖의 행사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이게 도입이 되면서 일선 수사팀에서 구속영장 청구한 것도 보류.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소환조사도 보류. 그러니까 수사가 속도를 내려고 하던 상황에서 수사가 멈춰진 듯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하고 직접 감찰을 하겠다고 이제 나선 상황인데요. 이게 6월 25일이었네. 채널A가 징계 처분 내린. 자, 이거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게 사실 이제 이 전문수사 자문단을 전격 수용을 하고 전문수사 자문단은 또 검찰총장이 다 위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총장이 누굴 위촉하느냐. 그 다음에 지금 사실상 대검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자문단이 공정한 자문을 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쵸. 그런 와중에 법무부에서 전격 한동훈 검사장을 인사 조치를 하고 그날 오후에 이제 채널A가 이제 자기네 자체 징계 결과가 나온 건데요. 어찌됐든 이 윤석열 총장과 대검에서 일선 수사팀의 뜻도 묻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한 것도 일선 수사팀은 통보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큰 그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법무부에서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을 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겠다라고 나선 거는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그래야 검언유착의 그 실마리, 의혹의 실마리라도 풀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나마 여기라도 좀 제대로 그 감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사실 신민처장님 오자마자 사무처장 되자마자 이 사건이 사실 터졌어요. 왜냐하면 3월 30일이 이때쯤이니까. 그래서 사실 오시자마자 이 일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고 왜냐면 이걸 어쩔 수 없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민원연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우리가 지금 방점을 찍고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안인데요. 민원연에서 이 사건을 앞으로도 계속 이제 굉장히 집요하게 한번 물면 그렇죠. 민원연은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켜볼 부분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법무부에서 감찰하고 있는 법무부의 감찰이 지금 벌써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법무부 저희 추미애 장관이 뭐 권한 밖에 행사를 했다, 뭐 오버했다, 뭐 또 그 시민단체라고 자처하는 또 정체불명의 또 그 단체에서 고발도 했더라고.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저희는 이거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한 거는 사실 이 사건이 3월부터 났었는데 그때부터 대검에서 스스로 제대로 제대로 감찰을 하든 인권부에 배당을 하든 또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일부에서 수사하는 거든 제대로 진행이 됐다면 법무부까지 나설 이유가 없었죠. 근데 최종 검찰을 지휘하는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 거고요. 제대로 안 된다면 법무부가 감찰을 해서라도 밝혀내야 될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이 감찰이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된다. 지금 뭐 이 감찰을 흔들려는 여러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감찰이 좀
흔들림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금 이 자문단은 2주 안에 총장이 소집하게 돼 있는데 그 2주 안에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지금 쫓기듯이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거니까 이 기소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러다면 이 수사팀이 지금 수사하는 게 특히 지금 대검에서 수사 지휘를 명분으로 구속영장 청구도 보류, 소환 조사도 보류 막 이렇게 해왔는데 일절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채널 A 요번에 이제 이 징계 결과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검찰의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그게 판단이 되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조건부 재승인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어느 기관보다 유심히 그렇죠. 보고 있을 텐데 네. 그거와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5월 25일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네네. 받고 보고서만 받았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한 거기 채널에서 조사할 때 면담했으면 면담이 있을 거고 증거가 있으면 증거가 있을 거고 진술이 있으면 진술서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채널A에 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야 보고서와 그 조사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채널A가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 그것도 문제예요. 네, 채널A가 그 자체 진상 보고서가 사실대로 된 거라면 조사의 내용과 결과대로 된 거라면 조사 과정에 기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제출이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상조사 보고서만 보더라도 채널A가 그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의견 청취, 심사 과정에서 대표 2명이 가서 의견 청취를 네네. 했는데 그때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말이 다르죠. 네. 부장하고 사회부 차장까지 네. 받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진술 내용이 일단 달라진 네. 건데 그 달라진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좀 면밀히 건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채널에서는 당시에 내부 조사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조사가 완료되고 나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한다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 청취 과정과 실제 조사 과정 그래서 채널A의 좀 정확한 해명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조건부 재승인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을 좀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은 어떤 조사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막 수사 권한 이런 것도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들이 주는 것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널A가 애초에 둘이 사장이 와가지고 했던 말과 지금 자기네들이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도 다르고 자체 조사 보고서 정말 되게 우리가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지만 그 보고서만 보더라도 너무나 여러 가지 정황에서 이거는 정말 중대한 문제.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표현한 대로 그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채널A 날려라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잘 이 채널A 보고서를 잘 분석하시고 그 자료 안 주면 사실은 이거는 감출 게 있으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사실 나는 이들이 그 핸드폰 막 다 없애버리고 다 막 증거 인멸하고 이게 다 당당하면 왜 인멸해? 왜냐면 그게 있어야 나의 그 무죄가 다 입증되는데 그걸 다 지워버려 놓고. 그리고 채널A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했을 때 백승호 기자 휴대폰은 전혀 언급도 안 됐고. 그러니까. 예. 이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가 돼서 다행인 거지. 이런 조직적으로 이제 증거가 다 인멸된 과정에서의 조사가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냐 이 비판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 자체 조사 결과와 또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채널A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고 그쵸. 설명이 필요하고 그 해명과 설명은 방통위원회가 반드시 좀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인데요. 그 최장님 소감, 오늘 미디어 탈곡 끼는 어찌됐든 처음 출연하셨는데, 소감을.
소감은 떨리셨나요? 뭐 하나도 안 떨리구만. 내 집이다. 그렇지. 응. 여기는 우리 민원연입니다. 그래서 아니 또 우리 대표님이 옆에 계시니까 너무 네. 잘해주셔서 떨리질 않은 틈이 없었고요. 미디어 탈곡기가 사실 이게 민원연의 활동과 또 언론계 주요 이슈들, 현안들, 또 언론개혁 과제들을 참 잘 짚어주는 네. 예,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뭐 미디어만 탈탈 타는 게 아니라 언론개혁 과제도 진짜 탈탈탈. 자, 그러면 오늘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것 같아. 854회에 방송 10년 전에도 벌어졌던 검언유착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보도로 돌아보다 편에 대한 댓글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준 거잖아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댓글들 좀 읽어봤는데 너무 놀랍다. 나는 또 요즘 드는 생각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렇게 네. 또 종합 정리해서 전해주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뉴스타파도 보시면 최근 거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보지는 않으시잖아요. 최근 거 위주로 막 이렇게 보시고 해서 이렇게 총정리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셨던 것 같다라는 별명 생각이 생겼어요. 들었습니다. 공시영 활동가 별명으로 공래프라는 별명이 네? 그게 뭐야? 공래프. 공시영이 그래프로 이렇게 아, 대표님이 그래프. 막 그래프로 이렇게 잘 보여준다 이러니까 네. 공래프다. 공래프예요. 자, 제가 그러면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곽상도 의원도 마찬가지. 손영미 소장님 지금은 길어놓고 할머니까지 거론하는 사람들, 정경심 교수님 아픈 눈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 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하면 저렇게 될 수 있나 싶어요. 유유. 하시면서 되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SADLKJ ASLK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글 자판으로 뭐 이렇게 될 것 그런가 같아요. 봐요. 네. 이분이 결국 50분을 했다고 한다. 길어지니 행복하다. 이 50분은 방송이 50분이었던 원래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대표님이 네. 너무 긴 이야기인데 짧게 먹습니다. 이랬는데 했는데 결국은 50분이 근데 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보고서가 13쪽짜리였어요. 아, 공래포님. 저 그거 13쪽 저 3일 동안 봤잖아요. 자, 그리고 언주황님께서 그들에게 골프채는 또 다른 명품시계였군요. 뭐라고 아, 했습니다. 아, 그 제2의 골프채. 네. 논두렁식에 얘기하는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차은지님, 이번 주는 실기면접 방송인가? 용? 공정한 면접관이 되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간하면 봉 팀장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봉 팀장님 특유의 활짝 웃는 치아 활발한 방송 그립네요. 봉 팀장님 지금 여기 3층에 와 있어요. 자원봉사하러 왔어요. 아니, 실기 면접 방송인가요는 뭐예요? 왜 저희 이런 활동가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나오니까 아, 그런 거야? 이거 어떻게 아셨다. 맞네요. 네. 자, 그리고 뒷장으로 넘겨서 팟빵에 올라온 팟빵에도 댓글 달아주시거든요. 팟빵 댓글 보면 SBS의 일베들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될런지 어찌 말로만 반성하는 그런 이렇게 해주셨어요. SBS에 요즘 일배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기사 있던데 그거 SBS 보고 하신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 이제 자회사 SBS 뻔히에서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베 용어가 자막으로 나오는 또 나왔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좀 이게 들었어요. SBS는 2013년부터인가요? 그래, 지금 SBS 지속적으로 많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재발이 계속되고 있는지 SBS가 작은 방송사도 아니고요. 네. 이거는 정말 이유가 뭔지를 SBS에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SBS 정말 이런 거 자꾸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혐오 표현 모니터를 네. 하면서 그 재언을 정리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은 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뭐 진짜. 페이스북 글 쓰시는 분들이라든가 자막 넣는 분 굉장히 다양한 직군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작가님들이 또 계시고 근데 방송계에 종사하는 분들은요 한 분 한 분이 다 또 언론인의 역할을 분명히 어느 곳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됐어? 네. 예, 그래서 이 방송계에 종사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인권교육 그리고 혐오표현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하면 안 되고 무엇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 회사 측의 교육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주로 보도국 내에서만 그런 문제가 공유되고 항상 이 사람들을 발뺌하는 게 저 사람은 비정규직이었어. 저 사람은 그냥 맞아요. 뭐 외주. 네, 외주였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외주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방송을 내놓는 그 방송의 결과물을 내놓는 그
그 과정에 있는 모든 네.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다. 맞아요. 대책을 좀 내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너무 공감하는 네. 게 뭐냐면 이런 예능에서 이런 단어를 써버리잖아요. 그럼 네. 어린 친구들도 모르고 이게 그럼요. 밈처럼 재밌게 소비될 수 네, 있어요. 네. 그런 또 2차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네, 언론이 특히 방송에 미치는 그 가장 나쁜 영향력이 그게 범죄인지 모르고 나쁜 건지 모르게 네.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특히 지금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방송사가 너무 외주화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방송계 비정규직 계속 늘고 있으면서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본사와 또는 외주사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교육의 한계가.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네. 것 같다는 생각인데 참 이게 민원연에서 한번 다뤄야지 안 되겠네요. 아니, 여태까지 이 SBS 일베나 그 일베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나올 때마다 이제 특히 방심위에서 손방망이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요즘 최근에 한 1년 조용했던 것 같아. 근데 다시 또 이렇게 네. 나오네요. 참. 손방망이 징계여서 그런가? 징계가 손방망이였어요. 중징계를 하면은 좀 이거를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요? 써야 돼. 그리고 그나마 그걸 뭐라 그러지? 가중처벌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봐주다가 더 이상은 안 돼. 그리고 한번 이렇게 네. 중징계를 내린 적이 있는데, 징계를 세게 그나마 내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좀 해결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시민들의 그 비판의 목소리도 너무 컸고, 네. 근데 다시 또 나오는 거 보면 안타깝네요. 네. 자, 비겁함과의 전쟁님. 제가 올해는 공수처도 설치되고 운영되니 기대하고 응원하렵니다. 거기에는 민원연의 기여도 잊지 않으렵니다. 원경 대표 이하 활동가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명숙 적총리에게도 다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아무튼 뭐 민원연이 해야 될 일들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걸 다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못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팔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일단 민원연이 고발을 또 그냥 한 게 아니고 아주 관심이 촉발이 됐죠. 우리 그때 대표님도 네, 지금 TV에서 자료 화면으로 매일 나오고 그 계시죠. 사진 때문에 저기 살쪘다는 얘기를 많이 듣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자꾸 살 얘기를 자꾸 하셔서 제가 그만해. 네, 그 진짜 엄중하게 저희가 고발을 하러 고발장 접수하러 가는데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시 다시.